자, 현시각이 10시 32분입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이 역시 반동을 주면서 위로 나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장대 연봉을 준 다음에 이렇게 들어주죠. 그렇죠? 이렇게 장대 연봉을 준 다음에 들어주는 거. 요걸 우리가 물세비 반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월이 바뀐 상태 속에서 그래도 주가가 둘 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자, 이게 올라간 배경은 일단 어디 있을까? 요걸 봐야 되겠죠. 일단 먼저 현재 수급을 볼게요. 여러분들 요번 주에 두 가지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국코치님이 들으셨죠? 수급을 볼게요. 수급을 보시면 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서 지난주에 보면은 주가가 월요일과 금요일날 많이 빠졌었거든요. 여기에요. 금요일날 많이 빠지고요. 또 월요일날도 많이 빠졌어요. 지난주에 장대 연봉으로. 근데 둘 다 공통점 잠깐 걷어내 볼게요. 둘 다 공통점 보시면은 둘 다 공통점은 선물의 매도였어요. 물론 현물도 매도였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죠. 현물은 매도인데 외국인들이 선물은 매수죠. 요새 외국인들이 워낙 약간 단기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외국인들의 매매를 좌우하는 게 뭐냐? 환율입니다. 환율의 곡선이 계속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됩니다. 물론 현재 환율이 약간 지금서부터는 조금 좀 다른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환율이 1150원대에서 약간 위아래로. 왜냐면 이건 말씀드렸던 대로 1150원은 우리나라 환율의 어떻게 보면 기준 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왔기 때문에 얘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 환율이 막 쭉쭉 올라가면 우리한테는 부담스러운데 최소한 얘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내려가진 않는다라도 설령 위로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쭉쭉 움직이는 모습을 주지 않는다. 그럼 외국인들의 선물이라든지 이런 매매 쪽에서 다소 긍정적인 모습이 되기 때문에 덜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역시 중국 증시를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죠. 중국 증시 흐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 상해 증시 잠깐 보겠습니다. 상해 증시 요거 하나는 사이트는 하나 캡처해서 놓으십시오. 요거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얘를 보면 아직은 얘가 많았어요. 근데 어떠세요? 그렇게 많이 빠지는 어떤 투매분, 여기처럼 이렇게 많이 빠진 투매분이 이게 좀 잦아들었죠. 왜 이게 그러냐면 얘가 중방 패턴에서 직전 저점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얘는 여전히 위로 올라가도록 여기 지금 표시가 그대로 되어 있네요. 이걸 중방이라고 해요. 대들 줬죠. 여기 지금 보시면 데드 플레이 구간에 놓여져 있죠.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2060이 데드예요. 데드 코스 우리가 중방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데드죠. 데드일 때는 밑에서는 직전 저점대 영역선 자꾸만 뜨려고 그래요. 여기는 골드죠. 골드 직전 고점대 영역선 두드려 맞으려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중방 직고 중방 직저다라고 해요. 여기 저점이 있고요. 여기 저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주말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바로 요 사이에서는 저점 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때는 여기 투매를 작용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 얘가 올라갈 때는 이게 워낙 앞에서 날카롭게 가파른 하락을 줬잖아요. 그럼 이거 올라가더라도 위에서 매물을 받게끔 됐어요. 결론 이제 투매 구간은 지나고는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 위로는 매도 쪽에다가 비중을 두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왜 위로 매도를 둬야 되냐면은 주가가 상승다운 상승을 주려면은 나타나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빨빨 패턴이에요. 얘가 지금 양쪽으로 올라가는데 빨빨 패턴인 것은 무슨 냐면은 월초보다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21%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수급을 판단할 때 가장 편해요. 이렇게 월초보다 위에 있고 20%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을 볼게요. 지금 장을 보시면요. 이게 설령 만약에 월초 뒤에 올라간다 해도 요 20선 위에 올라가려면 20일 전에 주가보다 높아야 되는데 아직 여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직 올라갈 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자, 얘가 지금 현재 주가의 패턴이 지금 월초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맞는데 현재 21선의 주가 모습을 본다면 얘는 아직 파란 박스. 얘도 파란 박스라는 것은 여전히 21평선은 저항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때 아직은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리미트 공략이에요. 작년까지는 매매가 바이 앤 홀딩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 3월달 이후에 2years 얼마나 많이 얘기했던 겁니까? 그죠? 여러분들 얘는 2years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추세하고 파동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여기가 이게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파동이가 이렇게 가다가 접어지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요. 이건 조정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우리가 마디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 패턴은 올라는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마디존은 조정 구간에 그러니까 단기 매매는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단기 조정 구간에 있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는 여전히 리스크를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한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투매 구간은 지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투매 구간을 형성했던 것은 환율과 중국 중시인데 환율이 1150원대에서 약간 멈춤 현상이 있고요. 근데 중국도 얘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최근에 IT 기업의 옥죄기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얘들 지금 보시면 얘들 흐름 잠깐 보시면요. 여기서 한번 보도록 볼게요. 탈 에듀케이션이나 여기요. 탈 에듀케이션 보시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습니다. 90달러짜리가 지금 6달러 와 있고요. 여기만 애들도 엄청 나왔죠. 영리를 포기해라? 영리를 포기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공산주의다운 발상이죠. 영리를 포기한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또 주가가 급락이죠. 그죠? 대표적인 게 탈 에듀케이션. 여기하고 EDU 보겠습니다. 뉴 오리엔탈, 그러니까 신동박. 여기죠. 어떠세요? 이렇게 작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중국이 패닉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약간 멈춤이 있잖아요. 얘가 물론 하락이 끝난 건 아닌데 여기 멈춤과 있는 것은 이게 역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다운 하락을 볼 땐 역으로 어떤 걸 줘야 되냐면 여기 이거 많이 보이죠. 여기처럼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렇게 역연자를 줘야 돼요. 화면 보이시죠?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할 때는 이렇게 역연자, 20 역연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살 때 지금 중국 시장이 어디 와 있냐면은 여기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요 근처 와 있어요. 요 근처 왔어요. 기적인 반등을 줄 때 어디까지 줄 것이라는 것을 봐야 되겠죠. 하지만 기적인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은 와 있어요. 그 내려가더라도 저점이 있어요. 대신 얘가 올라갔을 때는 관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배열이 역배열되어 있으면 내려갈 때 역연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여전히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정석이다. 얘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입니다. 여전히요. 위로 올라갈 때는 현금의 비중을 늘려놓는 데가 비중을 둬야 되지, 현 상태에서 이거 올라갈 때 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중에 일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이 있겠죠. 그들 종목군도 우리가 황금 캔들을 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월 초에 어떤 종목군들이 적산변 움직이느냐, 이거 이제 우리가 노려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그럼 도대체 너 지금 요번 달에 뭐가 강하냐 할 때는 하루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요건 최소한 한 3일 정도는 봐야지 이 답이 나오거든요. 다만 그래도 뭐가 움직이니? 이걸 보여야 되겠죠. 너희들 도대체 뭐가 움직이니? 이렇게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삼성전자를 먼저 보도록 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그래도 뭐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막 본격적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지만 최소한 심의면서는 안정이 되고, 특히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해야 될 일은 본격적인 M&A를 시작하겠죠. 여기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위로 올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합니다. 오늘 보면 DB 하이텍, 그죠? 강하죠. 얘도 위에서는 매도를 때려도 추세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밑에 마티 살아있고요. 특히 얘가 월봉이 살아있죠. 이런 것들 월봉이 살아있는 종목은 역시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해성 DS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죠. 저희가 이거 지금 갖고 있는 종목군 줄 아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강하고요. 뭐 유니테크노 선별적으로 강합니다. 그 다음에 세종공업, 나노신소재, 그죠?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 혹은 자동차 뭐 부품 관련 종목군들 오늘 보면 만도가 실적 호전 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죠. 그래도 이들 종목군단들 중에서 뭔가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주가 흐름 보면 여기 상하 프론 그죠? 이것들도 많이 내려왔죠. 외국으로 꺾어서 많이 내려왔던 거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저점에서 매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면 지금 중국의 악재는 어떤 중국의 악재냐면 내수 관련돼서는 악재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중국도 손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중국의 업체 중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하는 이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죠. 그죠? 문제가 크게 발생하죠. 뭐 맨날 반도체 굴기다 IT 굴기다 그러는데 얘들이 다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친환경 이거는 친환경 발족 그 위원회까지도 한 상태인데 여기 갖다가 끌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군단들은 괜찮은 이런 모습을 준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월초에 뭐가 강한지를 보고 계셨다가 이들 종목군들을 눌림목에서 쏘시면 좋습니다. 테크용 같은 것도 조정받다 되게 올라가죠. 그죠? 다만 얘가 장대한복의 영역에서 얘가 올라갈 때는 앞에 여기 직종 고점대 영역에서는 줄이는데 이들이 올라가는구나. 결국 그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의 햇빛을 보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죠.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지금 그래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 석방에 대한 지지가 60% 이상이고요. 반대는 쪽은 30%가 안 되죠. 그죠? 그런 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항상 올라갈 때는 저희가 봐봐. 얘가 지난주에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세요. 마디존 아주 위로 관리가 필요하다. 뭐 마디존 이렇게 해서 위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뭐 예서 중국 산산 벌써 이거 한 2, 3주 전이죠. 중국 산산 때보다 먼저 악재가 터졌다든지. 하지만 얘가 그래도 8월 달에 주요 변수는 2종 3연 요 내용이 있다. 요거 미리 말씀드렸어요. 많이 보셨네요. 그래도. 네. 그죠? 59,000개. 네. 그죠? 내가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를 알고 매매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독, 알람 안 해놓으신 분들은요. 구독, 알람 해놓으시면서 같이 호흡을 다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필요하시면 좋잖아요. 항상 제가 미리 예고를 잘 리미트 공략이다 뭐 이런 거 항상 여러분께 예고하면서 드리니까요. 요걸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지고 있지만 얘는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더라도요 의미가 없어요. 얘가 또 30분 단위 음목을 딱 때렸죠. 이거 제가 많이 얘기했죠. 30분 단위 음목을 때렸죠. 그럼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매도입니다. 이거 올라갈 때 매도죠. 이걸 매수로 붙잡고 사정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올라갈 때는 매도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역시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오늘 위로 올라갈 때는 내가 좀 더 리스크를 줄이는 내가 캐시를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한 30% 이상 3분의 1은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웬만하면 올라갈 때마다 여전히 반 정도 가까이는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를 본격적으로 배팅을 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즉 3일간 보면서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봐가면서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북 테마주들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얘들 보시면요 많이 빠지죠. 이거 부유음이기 때문에 많이 빠집니다. 얘들 이렇게 올라갔는데 부유음이기 때문에 많이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남북 테마주는요 여러분들이 딴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북한과 관계 개선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정말 순진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최근에 이 선을 다시 연결했느냐. 여러분들 김여정이가 계속 우리나라 대통령을 뭐 여러분들이 뭐 좌든 우든 그래도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을 정말 심하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속칭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면 비난 설명하고 막 까대는 거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누구나가 알죠. 현 정권처럼 이 중국이나 그 다음에 그 북한 문제에 관련돼서 그래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부드러운 제스처로 임한 대통령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까대고 있습니다. 누가? 쟤네들이. 근데 쟤네들이 왜 갑자기 느닷없이 왜 갑자기 다시 또 선을 연결해서
이 유화적인 제스처에 화답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또 너무 많이 가면 안 됩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가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야, 그럼 이제 곧바로 이제 막 또 이제 난리 났습니다. 남북 테마가 올라가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현대 로템도 갖고 있고, 또 비료 종목도 갖고 있고, 아주 뭐 금요일 수익이 굉장히 좋았죠. 이거 거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남한과 북한이 소위 뭐 야 니캉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조바이든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조바이든 정부에서 먼저 손 내밀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북한이 이렇게 나섰냐? 첫째, 식량난이 굉장히 급하다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어차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금이 포도초인데 손 내밀어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원조가 제대로 있지 않고 있죠. 여기다가 코로나19니 뭐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얘들은요, 남북 테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버,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관련된 종목 좀 볼게요. 자, 뭐 얘는 별로 올라가는 것도 없는데 지금 3%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종목군들은 하락으로 해서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얘들이 하나 볼 것이 있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얘들은 남북 테마주는 제가 생각할 때 남북 테마주랑 관점보다는요, 대북 관련주라는 개념보다는 대선 관련주로 보셔야 됩니다. 현 정부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을 때가 북한하고 나름대로 친하게 지낼 때, 유화 지지도가 통할 때잖아요. 그럼 내년 선거 앞둔 상태에서 계속 연기는 모락모락 나오겠죠. 그 첫 번째 연기가 뭡니까? 통일부가 대북 인도 등 지원의 2건 반출 승인 소식 얘기가 나왔죠. 그죠? 민간단체 대북 인도 협력 물자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작년 9월에 서해상에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한 10개월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은요, 앞으로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오고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내려갈 때는 하단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기수 같은 경우는요, 5일선이 한 13,400원 정도 영역이네요. 이 5일선 평균선서부터 여기 10선 평균선까지는 얘들은 저집이다. 얘들은 남북 테마주라는 개념보다는 대서합동, 그러니까 남북이 뭐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대서합동 상태에 있어서 어차피 이들의 긍정적인 얘기 나올 수가 있다. 또 북한도 지금 현재 목구멍이 포토숑이라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화적인 제스처에 임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료주, 요것 좀 비료주가 주말엔 아주 굉장히 강했죠. 이건 지금 왜 그러냐면 중국 내에 공급 우선 정책에 따라서 당분간 수출을 중단시키려 따라서 빵 올라갔죠. 그때 또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배트했던 종목에서 남해화, 아주 굉장히 좋은 수익이었거든요. 남해화, 요것도 올라갈 때 좀 때려드리고요. 그렇죠? 오늘은 조정이죠. 당연하죠. VOM이면 저렇게 조정 받는 겁니다. 얘는 이제 5일선 아래 들어가면 저점 매수 있겠죠. 조비, 얘도 또 때려줬죠. 그죠? 위로 올라갈 때 때려줬습니다. 왜? 너무 수직 상승이었어요. 대신 이제 밑으로 5일선 가까이 오면 저점 매수가 놓여졌겠죠. 대신 이제 이들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 좀 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에서는 KG 케미칼 뭐 이런 종목군이 밑으로 갈 때는 저점 매수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또 남북 테마주입니까? 또 남북 테마주 그러는데 이거 잘못 들어가면 난리 나는 겁니다. 이것도. 다만 얘들은 오히려 성과돈 상태에서 일부 대선 관련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대선 관련주로서 자, 지금 특수건설 조정받고 있는데요. 동아지질 이런 것도 좀 올라가고 있죠. 그죠? 지어화와 관련된 종목들이요. 그죠? 얘들도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내려갈 때 하단에서는 저점 매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주인데 못 가고 있는 거 있죠? 뭐 삼성전기라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뭐 비나테 이렇게 일단 요번에 주가에도 위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안트로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녹스 첨단, 그죠? 아까 그다음에 테크윈, 그죠? 아무래도 그런 종목 군단들이 현 상태에서 무균심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무리한 매매보다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방어적인 매매가 최우선에 있다. 지금은 위로 반등을 줄 때는 여전히 리스크를 내가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걸 갖다 내가 뭐 공격좀 이거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도 주가가 플러스죠. 플러스일 때는요, 딴 거 없습니다. 플러스 때는 매도를 때려서 현금 먼저 챙기는, 아직까지는 안전 중심으로 가셔야 되고요. 매수는 주가 내려갈 때
그때 일부 리밋 공략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니까요. 아직은 위에서는 리스크 좀 관리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좋다. 대신 이제 현재 이 대북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도 절대 위로 갈 때 주차하면 그 물먹습니다. 대신 내려갈 때는 뭐 올평호세든 평단에서 보시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의 압박을 피해갈 수 있는 거. 그것은 역시 중국이 어차피 대외적으로 내수 쪽은 좀 옥지고 있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과 경쟁을 벌이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풀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여기 좀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정도만 조금씩 보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라는 거니까요. 쫓아가지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템 저도 이거 갖고 다녔죠. 그럼 내려갈 때 관심입니다. 올라갈 때는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위로는 전체적으로 여전히 리스크 관리에다가 비중 두는 매매 플레이가 필요하다. 지금은 막 무리하게 매매를 이 매수의 전선을 확장시키는 데는 아니다. 대신 이제 앞서 보셨듯이 이 삼성전자의 어떤 낙수효과가 기대되는 이런 소부장 종목군들, 이들 종목군들은 8월 9일이거든요. 오늘 2일이네요. 8월 9일 날 결국 가석방 여부가 판단되니까요. 이들 종목군들은 계속 보시고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알람 해주시고요. 1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